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위장 사퇴 논란을 두고 지금 각종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직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국민의힘 오늘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의결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미 사퇴를 선언했던 최고위원들까지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대위가 들어설 경우 사실상 대표 권한을 잃게 되는 이 대표는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한 걸 문제 삼았고 영화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며 이들을 되살아난 시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과도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가 안 된 거죠. 네, 어제 상임전국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빠르게 처리가 되었죠. 최고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이미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라고 국민 앞에서 밝혔던 배현진, 윤영석 두 최고위원이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으신 내용은 가장 먼저 7월 29일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날 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후반부에 그 배현진 의원의 그 목소리가 들리셨을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어떤 발언이었냐면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다. 아하. 그래서 표결에 참석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뒤이어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도기 과정에서 그 최고위 기능이 남아 있다. 예. 그리고 뭐 사퇴서 수리가 안 된 거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어떤 참석을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표는 썼지만 사표 수리가 안 됐으니 아직 나는 직원이다라는 형태의 논리가 이 정치에 들어맞는 게 맞냐? 정치인은 발표하자마자 사실은 그 권한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침 지금 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임전국이 8월 5일에 개최한다고 하고요. 네. 그 전국위도 8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인데 오늘 좀 센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비대위를 만드는 즉시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직을 한다. 그래서 이 대표는 사실상 뭐 해임에 가깝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상 그 이준석 대표의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7명입니다. 원래 최고위가.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함이 되죠. 당연직이잖아요. 네, 당연직이니까요. 네. 나머지 최고위원이 5명인데 여기서 이제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정족수가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지금 서울에 없고요. 예. 그러면 정족수가 이 표결을 하기 위해서 4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4명 중에 2명이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미 사퇴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표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참 이 문제 물론 이제 늘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당은 뭐 정부 조직이나 네. 공무원 조직과 다르다. 정치 단체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보다도 전체 의사, 정치적 의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참 그건 옛날 얘기 아닐까. 지금도 그래야 되나. 정당이야말로 그 절차를 지키고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 제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당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당원을 바꾸는 굉장히 복잡한 이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 체제를 이제 문을 닫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반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곧 이준석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 그 얘기가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도 강하게 계속 들고 있죠. 네. 당원이라는 게 보통 당에서의 헌법에 헌법이죠. 예. 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무리수다라는 거고 오늘도 관련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네. 그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용피셜. 용피셜이라는 것은 네. 오피셜 공식이라는 것을 비꼬아서 네. 이 용산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단어고 이런 이전에는 얘기도 오피스라고 썼었어요. 오피셜이라고. 네, 오피셜이라고 썼다가 썼다가 이제 고쳤습니다. 오피셜이라고 고친 거죠. 아하. 그러다가 이 말도 남겼습니다. 끼리끼리 이준석을 욕하다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를 막는 것이냐 아하.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의도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니까 짐작만 할 수 있지 알 수는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대표직에서 없어지는 해임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설명 납득이 가세요? 저는 뭐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억지스러운 예.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지만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 2명의 사퇴나 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이게 대통령의 의사가 들어간 것이냐, 개입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1일에 그 최고위에서 그 문제 의결을 할 때 그날 네. 바로 이 언론 보도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대통령실 임명 관계자가 이 모든 게 최고위원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이 윤 대통령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당에 전달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무 개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서도 안 되고. 예. 근데 언론 보도도 그거를 임명 관계자 발로 너무 당연하게 쓰고 그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쭉쭉 그 언론 보도대로. 그 엄청나게 충격적인 보도여야 하는데 네.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하. 어떤가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게 저희 세대는 네. 예, 대통령이 거의 왕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았고 대통령 마음이면 여당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인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내대표와의 문자에서 내부 총질 일삼는 당대표 이런 네. 표현을 쓰는 대통령 그리고 그 전후의 징계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근데 보세요? 결정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그 당의 일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안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지 않느냐라는 게 당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몇몇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무게감이 더 실려버리는 거죠. 오히려 네, 그것들이 조금 더 왜곡된 구조를 만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 이 중량급 지자체장들도 한마디씩 하던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마디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라면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서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권을 이름해 당대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사실 권 원내대표가 일을 시작하고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나서 실수가 좀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런 실수를 계기로 그만둬라, 새로 뽑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 최소한의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다. 앞서 나온 발언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내용이고요. 네. 뒤에 나온 내용은 오세훈 시장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분의 육성은 아니잖아요. 네, 육성은 두 아니지만 분보다 네, 훨씬 목소리가 좋은데요. 대독했는데 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도부 총사퇴 음흠. 그리고 원내 지도부도 사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세훈 시장은 최소한의 기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묘하게도 배현진 최고위원을 저격한 듯한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에선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졌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말로 넘어가죠. 네,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입니다. 예. 이 지금 본선에 새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공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셀프 공천 논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지방선거와 함께 열렸던 보궐선거, 국회의원 네. 보궐선거 당시였죠.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시 상임 고문이 공천을 받았었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 공천 자체에 이재명 의원이 요청한 것이고 그래서 셀프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들으신 내용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네. 첫 토론회였거든요. 이 내용 중 하나인데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예. 인천 계양을 지역구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건데 네. 이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 아무래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때문이겠죠. 그렇죠. 박 전 비대위원장이 7월 21일에 이재명 의원이 본인을 계양을 지역으로 콜해달라라고 직접 전화해서 압박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 박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그 전화로 느끼기에는 본인 어떤 공천 압박에 가까운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용진 후보가 직접 전화한 건 맞느냐, 예. 사실관계 먼저 묻고요. 그리고 네. 그거 자체는 셀프 공천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네. 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 전화한 건 맞다. 의견 나눴다. 하지만 셀프 공천은 아니다. 이거네요. 네, 들으신 대로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공천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셀프 공천할 수 있겠냐. 예. 그냥 좀 얘기를 나눈 것뿐이다. 네. 라는 건데 지금 그 박용진 후보의 반박이 사실은 이 당내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냐면 예.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당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출마했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뜻밖의 이것이 정치적 이중 플레이였나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셀프 공천의 범주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관련된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사실 자꾸 이제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도록 강요받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요. 이렇게 기억을 네. 해보면 당시 분명히 이재명 의원은 인천 지역 의원들이 요구를 네, 했다. 그렇습니다. 또 당내에서 요구가 크다. 그리고 그 훨씬 더 전으로 돌아가면 네, 누군가가 인천 계양에 나와주세요 했더니 절대로 안 간다라고 답변까지 했었던 그 과거가 또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많은 측근들, 경기도 지사 시절의 측근들은 상당히 경기도 선거에 뛰어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 오랜 측근들은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인천 가는 걸. 네. 네. 그런데 점점점 이 좀 본인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예. 더욱이 인천을 나와달라라는 요청도 어쨌든 반대편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고민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최고위에서 그 비대위에서 나와 주십시오라고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길을 열어줘야 모양을 만들어줘야. 네, 예.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처음에 비대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돼 있었는데 네. 조응천 의원 말로는 그러다 갑자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돌발성 발언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 혼자서. 발언이 예.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던 거죠. 논의가 무의미했다 그랬죠. 네. 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박지원 위원장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연락을 받고 사실상 압력을 느끼고서 그렇게 어쨌든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이죠. 네. 참 이제 이런 문제 제기 의식을 해서 그런가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이런 발언을 남겼죠. 네. 사당화는 없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마침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당이다.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이 보장된다라고 하면서 사당화는 없다. 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사당화는 없다와 실제로 없는 것 사이 간극이 없어야만 국민들이 믿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예. 개항을 공천 요청했냐는 물음도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답을 빠져나가기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말말 어떤 것입니까? 네, 대통령 뜻대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돼서 운영된다. 그럼 뭐 특별히 이상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 기관이 국정원과 감사원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지금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이 관련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먼저 7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 발언을 YTN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견제하라고 드린 건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장님, 네.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요 조정훈 의원님 질의 때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여당의 법사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이 놀랄 정도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명 기회를 줬잖아요. 네. 최재해 원장 해명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질의를 했고 예. 최재해 감사원장이 맞다. 네. 지원하는 기관이 맞다라고 대답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내가 들은 게 제대로 들은 거 맞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다시 한 것이죠. 그래서 해명 네. 기회를 줬는데 예.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그 질문을 대통령이 국가를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이 맞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난 느껴서 맞다고 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그게 같은 말 아니냐. 그게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그 다음에는 다시 최재해 원장이. 네, 최재해 원장이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최재해 원장이 감사를 잘해야 정부도 잘 되고 그래야 국가도 잘 되니까 그런 의미로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다른 말일까요? 처음에 나왔던 말이랑? 아니 바로 떠오르는 게 그 전임자 조금 전에 잘못 발음하셨던 최재형 원장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감사원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에 그렇죠. 네. 강하게 반발하고 문제 제기하고 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그 네. 정책 차이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정권 교체 빌미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름이 거의 비슷한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지원기관이다라는 말 그리고 유사한 말을 계속 해명한다고 반복한 거. 네. 지원이라는 예. 말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지원이라는 말을 감사원장 입에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가장 좀 논란이 큰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이 감사의 역할,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도 사실 감사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예. 통상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회사의 운영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아니죠. 예,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네. 견제하고, 네 그리고 위법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네. 조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감사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예. 오늘 야당 의원들이 최재해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실 때 감사원장 문제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네네. 국정원장도 유사한 문제가 있나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원장을 현 국정원이 고발을 했죠. 검찰 그랬죠. 고발해서 파문이 지금까지 일고 있는데 예. 어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김규현 현 국정원장도 방금 들으신 감사원장 발언과 비슷한 취지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SBS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국정원장의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냐라고 했는데 보고했다라고 했고 대통령은 승인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네. 속기록을 보고 네. 그 부분에서 혹시 나중에 확인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후 여야 간사가 함께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속기록엔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었다고 윤건영 의원은 전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임 자신들의 원장을 고발하는 것 이것을 대통령이 보고받고 승인했다. 네. 자칫 이걸 들을 때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역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지금 모든 사정정국 배후에 혹시 대통령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 일단 국정원에서는 통상적인 보고를 했을 뿐이지 대통령의 승인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예. 방금 들으신 음성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 다 이제 정부의 간사인데 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실수다. 승인이라는 말이 잘못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실수라고 해명을 말을 했지만 하긴 했지만 그것은 네. 실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워낙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북송어민 사건이 굉장히 민감한 정쟁 사안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전임 정부의 이 대북 정책 관련 정무적 판단까지 우리가 이 불법으로 단죄를 해야 되느냐 지금 네. 이런 논란이 돼 있는 상황에서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감사원, 국정원 이 두 기관장의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게 법적으로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돼 있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기관이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예. 감사원은 헌법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그럼 어떻게 견제하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감사원법에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예. 국정원도 국정원법 2조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네. 다른 다수 조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정치 관여 금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그렇습니다. 다음 말말말 살펴보기 전에 이건 저희가 이제 그 광고 듣고 와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다녀와서 다음 말말말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봉영 의원, 다음 말말말 어떤 겁니까? 기고문은 외신이 아니다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7월 30일 지난 주말간에 외신도 주목한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에.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그 외신 인용은 잘못된 거다라고 또 비판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분이 한국계 미국인 교수인데 네. 이분이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요.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2월 12일 MBC 보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네, 화제가 됐었죠. 네네,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 선제 타격론 때문에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비판하면서 이 기사를 인용했는데 최근에 유사한 일이 또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들으셨던 2월 11일 그 대선 토론에서는 예. 군사 잡지 더힐 미국 매체죠. 더힐의 한 기사가 인용이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예. 그때 당시에는 내용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외교 정책 또는 대북 정책을 비교하면서 네. 미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아마추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문제 해결사다 이렇게 좀 긍정적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가 약간 폄훼를 하죠. 저 약간 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썼다. 약간이 아니라 학자로서는 정말 모욕을 느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인데요.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이번에 7월 30일에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그 안보 잡지에서 안보 전문지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바이든 대통령이 짐이 된다라고 기사가 나갔고 이걸 한국 언론이 많이 인용 보도를 했는데 네. 일부 보수 매체에서 그거를 쓴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최승환 교수라는 사람인데 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다. 아무나 기사 쓸 수 있는 시민 기자가 내셔널 인터레스트 블로그란에다 칼럼을 쓴 건데 그거를 외신으로 인용해주면 어떡하냐라고 굉장히 또 폄훼하는 보도를 낸 겁니다.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허. 외신이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칼럼을 블로그란에 올린 것 외신이 아닌가요? 외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 언론이 외신 인용 보도할 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주 예. 발견됩니다. 뭐 약간 번역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만 전체 맥락은 그게 아닌데 필요한 부분만 똑 떼와서 인용을 해주든가 하면은 사람들이 외신까지 안 찾아보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건 문제인데 보통 이거를 누가 썼다, 어떤 사람이다, 뭐 칼럼이다, 일반 기사다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서 외신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물론 추후에 그렇게 다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모든 매체들이 그냥 다 외신이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인용 보도는 아니었고요. 네. 이 최승환 교수가 그래서 직접 반박문을 또 썼습니다. 그 보수 매체들에 대해서. 예. 아니 당신들도 다 그렇게 그동안 다 인용 보도 그냥 외신이 전했다고 해놓고 왜 내 것만 그러냐? 내 거에만 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지금 또 반박문을 게재하고 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얘기는 왜 하느냐? 시민 기자로서 이렇게 누구나 공론장에 기사를 쓰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네. 그런 사람은 타 매체에 기고문도 못 올리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죠. 이거 김동인 기자님께서 또 현직의 기자시니까 네. 또 외신 네. 인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외신에 참 왜 이렇게 외신을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 한번 저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예.
뭐 사실 당을 떠나서 외신에 뭐가 나왔다라는 것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 네. 외신에 나온 게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중량감 있게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사대주의적이다. 예, 사대주의적인 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이 필자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 내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좀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네. 보입니다. 다만 폄훼하는. 중요한 건 이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썼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지금 공론장에서 논의되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비판하려면 내용을 비판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